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오늘 이 시간이면은 대통령 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숫자 9일이죠. 다만 2월이 30일이나 31일까지 있는 게 아니라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대선은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대선 전국의 주요 쟁점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 수석, 지금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공보 부단장이죠.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중앙일보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권하면 측근을 중용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자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집권하면 전 정부,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되겠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할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자 당연히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기서 질문이 집권할 경우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얘기 한 거겠죠.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일보는 A 검사장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텐데 말이죠. 집권하면 측근 중용해서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질문하자 왜 A 검사장을 무서워하는가? 이 정권에서 피해를 많이 받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가 정치권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에서는 즉각 대단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가 하신 말씀이 보도가 됐는데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정치 보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역공에 나섰는데 말이죠. 민주당 측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측근 검사들을 검찰 수뇌부에 앉혀서 적폐청산을 핑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독립운동하듯 수사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노골적인 측근 챙기기는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친이부대로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공포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배포가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장성철 교수께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윤석열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 그 내용 장성철 교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원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뭐 내용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분은 법률과 시스템에 따라서 당연히 수사받고 조사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제도 만들어가지고 또는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들을 부를 때까지 탈탈 털어서 한다면 보복이 되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을 특정하게 겨냥을 해서 특정 핵심 관계자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법 비리 있으면 조사한다라는 원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여당,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공격할 소지거리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정치 보복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인데 그럴 만한 빌미를 준 것은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가 좀 과한 표현을 쓴 부분도 있지만
저는 원론적인 표현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표현인데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고 저런 얘기했을까요? 그냥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얘기를 원래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거야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고요. 일단은 본인이 생각하는 원론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장 교수님,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대한민국은 다음 정권뿐 아니라 그 다음 정권, 그다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권의 불법과 비리 계속 수사를 해야 됩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건지, 물론 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은 수사받고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이러면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과연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죄를 끝까지 파헤쳐서 먼지털이씩 탈탈 털어서 하는 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드러나 있는 불법과 비리를 우리가 전임 정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게 되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덮고 가자.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상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이거 부분은 권력이 개입하지 않은 적폐청산과 뭐 수사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한민수 부단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검찰이 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게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근데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걸 재판에 넘겨서 처벌받도록 하느냐 아니냐, 검찰이 그럼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수사를 할 것인가는 검찰이 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또 의문이에요. 저는 아침 일찍 그 지면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저는 제 눈을 좀 의심할 정도로. 근데 또 바로 이어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윤 후보께서 그것도 재차 확인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제 귀를 또 의심했습니다. 그 정도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바로 정치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력한 지금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 우려했던 것들이 저는 이번에 그 본인의 뭐 실수라고도 실수면 바로 주워 담거나 부인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시 재차 확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결국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드러난 게 아닌가. 잘못하면 진짜 막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싶은 생각을 실제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측근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자리까지 얘기하면서 그분을 독립운동가까지 비유한다는 거는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저희들도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로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할까요? 뭐 지칭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 일부만 빼고 진짜 좀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원했지.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우리 특수부 검사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모든 특수부 검사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은 어땠습니까? 없는 죄 만들었고 있는 죄 기소권 가지고 덮었습니다. 네. 그 숱하게 드러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지금 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 검찰이 됐던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됐던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뭐 약간 벗어납니다만 그 부인 김건희 씨는 최근에 그 통화 내용 보면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언론인들 다 뭐 어떻게 하겠다, 감옥에 넣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쌍으로 부부가 그냥 다 잡아놓고 구속시키는 이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저도 뭐 정치부 기자를 우리 주앵커랑 같이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런 대선 후보를 처음 봤다고 하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을 때가 크게 한 두어 번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는 유해한 위기도 있었지만은 IMF 위기도 있었지만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취재를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 청와대를 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상석에 누가 앉을 건가를 놓고 당시 노무현 현직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서로 양보를 합니다. 결국은 양보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겸연쩍게 그럼 제가 아직은 현직이니까 앉을까요? 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시 제가 인수위에도 출입하고 했었는데 풀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쪽 대변인이 당선자 측 대변인이 전임 대통령을 우리도 예우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게 했다.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기획수사라고 할 정도로 수사를
극하게 했죠. 결국은 전직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약속한 다음 대통령도 전임 정권에 그렇게 철저한 정치 보복을 했는데 지금 유력한 후보지만 대선 후보 신분에서 다음 정권에 대한 수사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돼야죠.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면 만약에 저분이 집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씀하신 대로 비리가 있는 거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정치검찰이나 특수부 검사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가 익히 봤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잠시만요. 장 교수님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한동훈 검사장이 했을 때 그때 민주당은 얼마나 찬사를 보냈습니까? 똑같은 양식의 수사였어요. 그것도 특수부 검사들 그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역량이 아니었다면 결코 쉽지 않은 수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저도 민주당 인사로부터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의 평가가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고 한동훈 검사장은 뭐 불법 혐의가 있다, 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라든가 나중에 한동훈 검사장은 이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다 이렇게 역공을 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문재인 정부 그 이후에는 4번의 좌천성 인사를 겪었다, 수모를 당했다. 뭐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고 당시에 추미애 장관 예. 때 이제 벌어졌다는 거 이랍니까? 근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사건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시 수사 자체가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뭐 특검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검찰이 계속 이어서 수사를 했죠. 그리고 당시에 그 적폐 수사는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들이 많이 잊기도 합니다만은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고 당시 전 국민이 정말로 수천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서 적폐 수사를 요구를 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와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드러나지 않은 걸 놓고 뭐 드러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비리가 드러나고 한다면 지금 저 많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역대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 집권 5년 차 들어설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지를 보내면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리가 본인이 정권 잡았을 때 어떤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 수사를 하지 말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와 이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을 복기를 해보면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이 부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혐의가 많이 적용이 됐고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직권남용죄가 사실은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권한을 남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특검이 직권남용죄를 많이 적용을 했고 법원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도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치 보복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의사를 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후보님 생각은?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님,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어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한 장 교수님의 생각과 평가는요? 정치 보복 프레임에 윤석열 후보를 가두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다.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잠깐 연설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나중에 감옥 갈 수도 있다. 아 이제 특수부 검사 이제 예. 그 어디였죠?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특수부 검사들이 되면은 근데 여러 가지 사례를 들다가 그런 멘트를 하신 적이 있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없는 만약에 죄도 내가 만들어내서 진다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서 만약에 내가 진다면 그러니까 정치 보복과 제대로 된 수사는 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으로 몰고 갔던 그런 이명박 정권의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박연차 전 회장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뭐 해줬던 거 불어. 그러면 당신 좀 봐줄게. 이런 폴리바게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연히 정치 보복이죠. 근데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FEC와 관련돼서 관련 성남시에 여러 가지 기업체로부터 후원금 받았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친정권 검사라고 판단되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가져와봐 자료 내가 검토 좀 해볼게 하면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서 수사하도록 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이 드러나면 이것을 과연 정치 보복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한참 우리 문제됐었잖아요. 월성 원자력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네. 감사원 감사라든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제대로 다시 수사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비리, 불법 이런 것들을 재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정치 보복은 아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해서 처벌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지 불법과 비리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그건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여요. 정상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이런 민주당과 청와대 반응까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청와대 무슨 잘못 없으면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기자들이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윤석열 후보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적절한 시차가 지나면서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최근에 인터뷰 때도 뭐 늘 똑같은 말을 제가 해온 겁니다. 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남이 한 거는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네. 글쎄 뭐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리고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적인 얘기인데. 자, 윤석열 후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문제될 게 없다면 왜 불쾌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또다시 또 역공을 취했어요. 참 이제 본인 얘기한 거를 주워 담기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기자의 질문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정부죠. 박근혜 정부 때 그 수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말 그대로 언론에 의해서 모든 게 폭로가 됐고 그 태블릿 PC가 드러나면서 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까지 이어져서 이뤄진 게 적폐청산 수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임 정부에 들어서 드러난 게 없는 상태에서도 본인 유력한 대선 후보가 벌써 규정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다. 그건 이 프레임을 가지고 만에 하나 집권을 한다면은 정말 대대적인 심지어 심하게 보면 광풍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MB 대통령 같은 경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임 정부를 그렇게 예우까지 하겠다고 해놓고도 진짜 마치 폴리바게인을 하면서 수사를 해서 결국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금 사법 시스템 얘기하고 하는데요. 과연 본인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앵커도 아시겠지만 지금 본인, 부인, 장모권이 본인 검사할 때 유력한 검사하거나 검사 고위직에 있을 때 많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고 본인의 아주 가까운 검사의 친형 사건도
당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 윤석열 검사 하면은 공정과 정의였었는데 최근에 드러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과연 윤석열 검사,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정의라는 게 맞는지 당시에는 포장이 돼 있었는데 보면은 본인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측근이랄지 이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당장 뭐 또 코로나긴 그렇습니다만 부인의 뭐 주가 조작 사건도 그 숱하게 수사해도 본인은 몇 년 동안 털었는데 안 나오지 않았냐 하는데 그 안 나오는 기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유일하게 지금 김건희 씨만 수사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구속이 돼 버렸어요. 최근에 검찰에 윤석열 후보가 저 검찰을 떠난 이후에 최근에도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씨 건은 혐의점을 못 찾았잖아요. 한번 예, 들어다 아직까지 그때 관련자들은 다 재판에 넘겼는데 김건희 씨는 재판에 못 넘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머지 분들이 다 구속이 됐고 예. 그 이제 김건희 씨 부분인데 앵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보도가 되는 부분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몇십만 주가 어느 기간에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예.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수사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말 정확히 수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인은 뭐 사법 시스템 하는데 왜 사법 시스템이 본인이 검사 고위직으로 있을 때는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의심이 들다 보니까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뭐 좀 있으면은 뭐 지금처럼 유력한 후보가 많이 집권하게 된다면은 벌써부터 이렇게 공언을 하면은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그동안에 드러났던 기질들이 발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는 게 사실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부단장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왔다 아니면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답변할까요?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전 정부의 불법과 비리 의혹이 보도가 됐다.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답변할까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이제 후보한테 나중에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답변하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저기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프레임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안 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한 1년은 됐겠군요. 현직 검찰총장이었고 그런 사고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진짜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검찰공화국에 어떤 잘못하면은 다음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극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은 거를 여론조사상에도 나오는 거 잘 압니다. 아는데 과연 아까 초반에도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그분들이 전임 정부에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서 다시 보복 수사를 원하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건지 이거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공지를 할게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을 운영하고 있지요. 여러분께서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을 다는 데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출연한 두 분과 함께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시를 조금 넘어서 출연할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는 지난 월요일 그제 인터뷰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민주당 대표 먼저 하고 국민의힘 대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월요일 인터뷰가 취소가 됐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와는 따로 혹은 민주당 관계자와의 인터뷰는 따로 일정을 잡아서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서철 교수님. 제가 생각하는 정치 보복은 이러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11월 26일 날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께서 보수 세력을 다 불태워버리자.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재산 다 몰수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2016년 11월이요? 2016년 11월 26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집권하시자마자 또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탈탈 털어서 결국에는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정치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똑같은 말을 물어보면 기자들이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할 장 수밖에 교수님 없을 지금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에서 감옥 보내고 이런 것은 정치 보복은 아닌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 재판에 넘겨서 처벌받도록 한 것은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신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법과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 아닐까요? 근데 그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건과 예. 처벌받은 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문제돼가지고 수사를 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니까 다시 탈탈 몇 개월 동안 털어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건으로 법정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만약 기자들이 전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비리가 나타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자기 부정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명박 전 한 대통령 말씀 정치 드려야 될것 보복이라고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평소 존경하는 장 교수님이 이건 아마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2016년 11월 26일에 이때는 상당히 진짜 많은 국민들이 수백만 진짜 촛불을 들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처벌이라고 할까요?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라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됐고 본인도 사과를 했고 이선 후퇴가 뭐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후보도 안 했을 텐데 당대표인가요? 이런 말씀 한 거하고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에다가 전혀 비리랄지 이런 국정농단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적폐와는 관련 없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과는 저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엄청난 뇌물 혐의로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수감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올 때도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무슨 변호사비 비용, 대리 비용 지급으로 해서 이제 결국엔 구속도 하고 지금 법에 구속되어 계시는데 그 전에 처음 수사했던 거는 다른 건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전 별건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 탈탈 털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시켜야 되겠다라는 권력자의 의지가 강하게 투입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 하기 쉽지 확정 않습니다. 판결까지 받은 사안인데 장선철 교수님은 처음에 수사를 시작했던 것 아닌 다른 별건을 갖고 처벌하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장 교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의 생각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 예. 국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 국회 내에 상당히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의원님들과 뭐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만큼은 반드시 손을 보겠다, 뭐 구속시키겠다, 처벌하겠다. 그렇게 이제 권력 핵심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탈탈 털 것이다.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고요. 교수님 여기서 방송에서 좀 약간 그런 뭐라고 할까요? 찌라시성의 얘기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런 검찰이 소문들과 제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스텝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혐의가 정확히 드러났고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고 국민들이 모두 볼 때 공분한 일들이 법으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전전임 정권까지 정치보복했다는 그렇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을 아무리 원론적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미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다 받아들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결론난 알겠습니다. 사안인데 예. 그건 정치보복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 이거기 때문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이 부분은 오늘 본질은 아니고 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만 또 이번에 사면이 안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됐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판결 받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여서 여러분께 그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권의 그
좀 본질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제가 그 여러 정부를 거쳐가면서 이런 뭐 사정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걸 처음 봤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선출직 뭐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었고, 어떤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라도 이런 사람들의 계속되는 집권은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네.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실 건가요? 임명해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 검찰총장 당연히 임명해야죠. 그래야 대통령이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두 분께 질문드리면 당연히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은데 한번 짧게 답변하실까요? 또 다시 본인 지금 임명한 대통령 정치 보복하겠다고 오늘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다시 자기 같은 검찰총장 되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검찰총장 안 놔야 되겠는데요. 전형적인 뇌로란불입니다. 자기나 자기 가족들 관련된 수사는 정말 거의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대장동 그렇게 공격해서 6개월 동안 했는데 이재명 후보 단 1이라도 나온 거 있습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계속 김만배 씨가 그 주범 중에 하나인데 녹취록 다 까졌지 않습니까? 이 카드 하나면 윤석열 죽는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 숱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기하고 싸움하는 사이다. 윤 후보가 더 이상 봐줄 것도 없다. 근데 그 얘기만 나오면은 허수음 치면서 10년간 만난 적 없다고.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도 드러나지 않게 계속 이재명 후보라고 했는데, 그중에 주범 중에 하나인 남욱 변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이재명은 진짜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온다. 2층이 성남시장실이 있는데 저기서 알면 큰일 난다. 그거 하고 내가 이 카드만 까면 윤석열 후보 죽어. 이거 녹취된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수사해야죠.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겨우 수사해서 지금 감옥 들어가는 50억 클럽들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국민의힘 전직 의원이거나 다 연결된 분들입니다. 저는 이래서도 정말로 특검 후보도 주장하고 저희도 계속 주장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누가 집권하도록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뭐 저 얘기 듣다가 여기까지 좀 나왔는데, 아무튼 글쎄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 같은 검찰총장 시킨다면은 이상할 것 같은데요. 불안하거나. 저는 권력이나 우리 진영, 친소관계를 떠나서 그냥 불법 비리 있으면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 임명한다라는 원칙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민수 단장님께서 김만배 씨 녹취록 얘기를 하셨는데 선택적으로 믿으시는 것 같아요. 김만배 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작년 9월에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정영학 회계사가 이거 녹취하는 줄 알고 우리가 과장되고 허풍으로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다 사실과 달라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안 믿으시고 왜 녹취록 내용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택적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이제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시죠. 네, 예, 더 이상 또 이 얘기 갖고 하면 대장동은 말이죠. 저는 분명히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나서 이런 얘기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는 반드시 진행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대장동 사업 그 의혹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고 특검 하자고 얘기 내놓고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사법적 수사는 내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에서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이건 대선 후보의 후에라도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어느 장이 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는 강조를 했습니다. 예, 실체가 꼭 밝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